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제2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정광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임성훈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최관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22년 제2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4억 2,333만 9천 원이 증액된 156억 5,78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9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3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 및 공동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5,613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9쪽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82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입니다.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업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연질 필름, 분해성 멀칭 필름, 잡초 매트 등 환경 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66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서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통계목 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70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입니다. 인증 단계 전환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9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5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임산부 및 산모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시비 추가 반영으로 2억 2,924만 8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 비료 품질 검사 주관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유기질 비료 부정 불량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정규격 품질 검사에 대한 수수료 2,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9쪽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 사업입니다. 분석 건수 증가와 이에 따른 재료비 증액과 2023년도 리모델링 공사 국비 확보에 따라 금년 설치하고자 했던 벽면 실험대는 감액 후에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내부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고 증류수 채취기 구입 금액 감액 등 3,32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입니다. 대량 멸균 배양기 신규 설치에 따른 시료 분석료, 배양기 가동용 유류 구입비, 배양기 신규 설치로 생산량 증대에 따른 재료비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분소 운영입니다. 동부분소 포장 라벨지 제작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비, 미생물 시료 분석료 등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1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한우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젖소의 잉여 초유를 수거하여 저온 살견 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9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관리요원 증원에 따른 피복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와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봉 설치, 임대장비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 노후 난방기 교체 등으로 12억 4,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4쪽입니다. 소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보행관리기, 전동과일, 전동분무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3,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6쪽입니다.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업용 방제 드론 등 공동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28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2013년 이전 생산된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확정되어 3억 1,32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0쪽입니다. 농기계 원패스 임대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 생활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 시 출고 시간 절약 및 무인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특별 교부세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2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입니다.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공급 불안정에 기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22억 5,07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4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친환경 기술과에 필요한 토너와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와 증원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노후화된 사무용 파쇄기 구입을 위해 46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기술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기정 예산액이 친환경 기술과가 102억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추경에 54억 더 담으신 거잖아요. 보통 다른 과들을 평균적으로 한 10% 추경을 올리는데 특별히 친환경 기술과가 물론 국도비 사업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예산 배정이 늦어지고 추경에 많이 담고 이러면 어쨌든 4분기에 다 예산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러면 결국 또 불용액으로 남고 이럴 텐데 특별히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기술과에서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료비가 이제 작년 말 금년 초에 암모니아 대란에 따라서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가 이제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비료값이 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림부에서 이제 그 차액분에 대한 80%를 긴급 지원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유류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난방유라든지 농기계 운영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커지니까 도에서 긴급 자금 지원으로 해서 유류비를 리터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이렇게 추가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한 20억 가량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한 35억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유류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비료 가격은 이미 연초에 신청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집행만 저희가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이제 유류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농가들이 유류 같은 경우에 미리 이렇게 쌓아놓으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하반기에 얼마만큼 이게 이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에서도 시군별 사용량에 따라서 일률 배정을 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도 담아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면요. 농기계 임대 사업하고 키오스크
한 번에 원패스 임대도 하고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 수요에 거의 만족을 시킬 수준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농기계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가 이제 부족할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뭐냐면은 그 공모 사업에 저희가 한번 응시를 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할 때 가벼운 농기계들은 이제 빨리빨리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임대해 가시는 농가분들도 좀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찾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매장에 가도 다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인으로 이제 주문하고 그런 시스템이 그러면은 우리도 그 농기계 임대를 할 때 농가분들이 직접 그 키오스크에 자기 그 아이디 이런 걸 입력을 해서 가벼운 농기구 대형 뭐 좀 무겁고 위험성 있는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지만 가벼운 농기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반출하고 인출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당선이 돼가지고 특별 교부세를 지금 받아다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가 100%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최대한 그 농가들이 임차해가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간소화를 시켜서 행정력도 낭비를 줄이고 농업인들도 좀 편의성을 도모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지금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농가분들 입장에서 큰 농기계 같은 거는 뭐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임대 사업이 어쨌든 굉장히 활성화돼서 농업은 뭐 온 국민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좀 공공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네네. 좀 계속 추진을 확대해 나가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황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농기계가 지금 농촌 현실이 점점 고령화되고 또 이제 그 실제로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도 고령 농업인이라든지 여성 농업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소형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저희가 비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초유은행 운영 재협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네네. 예. 이게 뭐 지금 5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네. 이거 가격대가 500 정도 좀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운영 관리비 사무관리비요. 예.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무용품 구입에 520, 600. 이게 뭘 쓰는 건데 이렇게 사무용품비로 50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추경에? 뭘 쓰시는 거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요. 예, 이게 임대사업소 사무용품비가 520이면 뭘 사겠다는 거예요, 이거? 520, 600. 그다음에 농기계 관리 피복비 360. 거기에 이제 그 농기 임대 사업소에 저희가 이제 사무원이 한 명씩 금년도에 증원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피복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이제 추가로 하고요. 그 세부 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사시나? 뭘 운영을 하시는데? 네, 농기계 팀장 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현재 이제 교육 사업이라든가 일단은 피복비 관련해서는 신규 직원이 있어서 그 이제 안전 관리에 필요한 피복 구입이 좀 필요해서 안전화라든가 그때 이번에 신규 들어오신 분들을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고. 몇 명 들어온 거죠? 저희 4명 4명 들어온 거예요? 예, 저희 신규 이 직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기- 자료를 예, 따로 준비해서 사무용품비가 520 잡혀 있어서 예, 사무 관리비하고 네. 운영 물품, 뭐 피복비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서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임대사업소 장비 유지할 때 이게 지금 기정 예산이 1억 4천이고 2억 4천으로 1억 원이 증가한 거죠, 이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및 장비 유지. 예, 이건 농계팀 최관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소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네. 이제 안전성 검사하면서 그 안전 난간대하고 그 장비 유지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장비를 한 80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년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 난간대 같은 경우는 시설 사계소에서 그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주시고 추가 자료는 좀 주시고요. 그 세- 냉온풍기 교체 구입할 때 이거 이렇게 다 이거 여긴 또 500만 원이네. 이게 거기에는 몇 개 들어가게 돼 있죠?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냉난방기 뭐 냉온풍기가 이만 제각각이라 가격대도 그렇고 뭐 700에서 뭐 싼 건 또 200까지 있고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별도로다가 보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투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세부 내용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섭 의원님. 네, 705페이지 보면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앞으로도 출산 장려 정책이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제 현재 우리 그 임산부님들 건강이라든지 농산물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현재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6명 정도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364명 정도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그 금년도에 한 597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임산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배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아까 지금 말씀은 몇 분 정도 되셨다고요? 현재까지? 상반기에 364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모나 임산부들이 이 지금 농산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임산부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최승혁 의원입니다. 719페이지 보면은 유용 미생물 이용 새 기술 보급이라고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축산업은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발효 시간이 짧아지고 냄새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상 미세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반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은 또 없습니까? 이 미생물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존경하는 우리 최수효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현저하게 냄새는 줄어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미생물을 매일 이렇게 살포하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굉장히 그것들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지시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도외시한다, 조금 부지런히 못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은 효과가 좀 많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돼서 나가는 미생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농가가 한 60에서 70%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갖다 쓰시는 이유가 확실히 현저하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좀 다른 방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액상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제 본인들이 공급을 받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체가 고형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일시에 이렇게 타다 놓고서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업체들하고의 관계가 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큰 무리 없이 검토가 돼서 진행될 수 있다면은 농가들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번거롭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좀 일시에 많이 타다가 이렇게 놓고 줘도 되고 그러는 편리성은 좀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발생된다기보다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걸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소홀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냄새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축산 농가가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70%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쓰시는 분들은 거의 계속 갖다 쓰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산량을 요번에 올해부터 이제 그 제2분소를 만들어서 그동안 계속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좀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뭐 고형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안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30~40% 되는 농가들도 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좀 하셔서 사업을 좀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수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바이오 플랜트라든지 자원순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 축산과하고 같이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자 뭐 벤치마킹도 많이 다녔고 그다음에 부지도 물색하고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장소 선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저희도 이제 용역도 줘서 좀 확인도 해보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플랜트가 됐건 자원순환 시스템이 됐건 간에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아무리 청결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좀 몇 군데 그 농업인들 대표하고 불악 대표들 분들도 모시고 이제 견학도 가서 좀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확실히 냄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감되는 거를 본인들도 느끼셨고 그래서 좀 공감대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장소 선정 문제는 지역민들하고의 또 어떤 그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